깊은 산속 작은 마을. 해가 지면 세상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지금처럼 가로등도 없었고 휴대폰 불빛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서둘러 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어둠 속에서 몰래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마을길을 지나 누군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사 속에는 이 기묘한 풍습을 가리키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요바이. 직역하면 밤에 기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충격부터 받습니다. 밤에 남자가 여자 집에 몰래 들어갔다고? 그게 실제였다고? 인터넷에서는 종종 더 자극적으로 퍼집니다. 마치 일본 전체가 이상한 성문화를 가진 나라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는 인터넷 괴담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에도 시대 이전 일본의 일부 농촌 마을에는 와카모노 야도라는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을 청년들의 공동 숙소 같은 공간입니다. 젊은 총각들이 함께 생활하며 마을 일을 돕고 밤에는 방범도 섰고 농번기에는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청년회관과 숙직소와 군대 생활이 섞인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동체 문화 속에서 요바이라는 풍습이 나타납니다. 당시 농촌 사회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애도 자유롭지 않았고 결혼도 개인 선택보다는 마을 질서와 가문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산골 마을은 외부와 거의 단절된 폐쇄적 공동체였습니다. 그 안에서 젊은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밤에 남성이 여성 집을 찾아가는 풍습이 생겨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지역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사실상 구혼 문화처럼 여겨졌습니다. 남자가 몰래 찾아가도 여성이 거부하면 끝났고 서로 마음이 맞아야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성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않았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대 일본에서도 요바이는 상당히 민감한 역사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우리처럼 충격적인 일탈로만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로맨스보다 공동체 생존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 농촌은 정말 생존이 걸린 공간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마을이 무너졌고 흉년이 들면 굶어 죽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면 논밭 자치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노동력을 유지하고 마을을 이어가는 것이 생존과 직결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서 공동체 중심 사고가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일부 농촌에서는 아이를 개인의 자식이라기보다 마을의 아이로 보는 문화도 존재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 부분이 엄청 과장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다. 아무 남자나 아버지가 됐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민속학 자료를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누가 관계를 맺었는지 공동체가 알고 있었고 사회적 질서도 존재했습니다. 단지 현대처럼 철저히 핵가족 중심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당시 일본 농촌은 촌락 공동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개인보다 마을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일본 고대 결혼 문화입니다. 초기 일본에는 방처혼이라는 형태가 존재했습니다. 남편이 아내 집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즉, 지금처럼 결혼하면 한 집에서 사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밤이 되면 여성 집에 찾아갔고 날이 밝으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요바이와 아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런 오래된 혼인 문화의 흔적이 후대 농촌 풍습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 사회도 변합니다. 에도 시대 이후 도시 문화가 발달하고 상업이 성장하면서 가족 구조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개인 재산 개념이 강해지고 부부 중심 가족 형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법 체계가 들어오면서 요바이는 급격히 쇠퇴합니다. 결국 근대화와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요바이를 이야기할 때 극단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낭만적인 전통 문화처럼 미화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일본은 원래 이상한 나라였다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가난했고 폐쇄적이었고 공동체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과 연결되지만 그 시절 사람들에게 새삼은 마을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풍습들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결국 역사를 볼 때 가장 위험한 건 단순화입니다. 인터넷은 자극적인 이야기만 남기고 복잡한 배경은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는 언제나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더 불편합니다. 요바이는 단순한 괴상한 성문화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름다운 전통문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폐쇄된 농촌 공동체 속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인간 사회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그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과거 사람들을 보며 쉽게 이상하다고 말하지만 수백 년 뒤 미래 인간들이 지금의 우리 문화를 본다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